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출장 중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서명한 이 개헌안이 국회에 접수가 됩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꼭 운동권의, 그것도 좌익운동권의 선언문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과격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만은 법률 전문가, 아니 헌법 전문가가 저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헌법재판소의 공보관을 했던 분입니다. 공보관이라고 하니까 일반 공무원인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판사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지금은 퇴직을 해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배보윤 변호사입니다. 배보윤 변호사는 199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공채 1기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되었습니다. 헌재에서 26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5.18 특별법, 행정수도 이전, 호주제, 한일어업협정, 대통령 탄핵, 통진당 해상 등 주요 재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재 공보관 겸 총괄 연구부장을 맡기도 한 분이라 헌법의 이론적인 면과 현실 적용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는 사람입니다. 오늘 최보식이 만난 사람, 조선일보에 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제목이 이런 식으로 뽑혔습니다. 개헌안이 국민 속이는 정치 선언서 같다. 설령 통과돼도 100% 위헌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운동권의 정치 선언문 같다, 운동권의 선언문 같다는 이야기를 이분은 개헌안이 국민 속이는 정치 선언서 같다. 설령 통과되더라도 100% 위헌이다. 법률안도 차관회의,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개헌안에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었다. 공청회 한 번 열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률 개정 절차보다도 헌법 개정 절차는 수십 배 더 엄격하게 폭넓게 해야 되는데 법률안 개정 정도의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령이라든지 규칙 정도로 격화시켰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민주주의 근간은 헌법수호인데 헌법수호를 국민들한테 서약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헌법을 아주 무시했다는 겁니다. 헌법을 휴지 조각처럼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 들 정도로 말하면 대통령이 헌법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 개헌 자체가 원인무효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법 절차가 가장 중요한데 헌법은 적법 절차 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부분인 것은 헌법이 한 국가의 기본 설계도이고 그 국가의 최고 운영 원리이며 국가의 영혼, 이념, 국민들의 가치관이 집약된 문서이기 때문이죠. 이분의 내용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국민의 참여와 토론을 거쳐 한 달여 만에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정부 측이 주장하는 데 대해서 배보윤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대단하거나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지한 건지 헌법 규범력의 엄중성을 너무나 가볍게 보는 이야기다. 그리고 개정안 전문에 지금 부마 항쟁,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배보윤 판사는
기존 헌법에는 3.1운동과 4.19 민주 이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4.19 민주 이념을 이번 전문에서 4.19 혁명으로 바꿔놓은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4.19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역사적 정리가 끝난 게 아닌데도 4.19 민주 이념은 괜찮지만 4.19 혁명이라고 하면 여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헌법 전문가니까 집어낼 수 있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뭐냐? 4.19 혁명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혁명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혁명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혁명과 헌법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혁명은 그 말 자체가 헌법을 중단시킨다는 뜻입니다. 헌정 중단입니다. 그런데 4.19 혁명으로 과연 헌정이 중단되었느냐?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4.19 혁명이란 말은 앞으로 더 따져봐야 된다. 헌법에 혁명이란 말을 넣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4.19 민주 이념은 문제가 없습니다. 4.19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것이었으니까 이것은 민주 이념이 맞아요. 그러나 4.19를 혁명으로 본다? 4.19를 혁명으로 본다는 거하고 현실하고는 틀린 점이 많죠. 우선 이승만 대통령이 쫓겨난 게 아니고 스스로 하야를 했습니다. 그 뒤에 정권 이양 절차는 다 폭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 부여를 과도하게 해가지고 혁명이라고 할 경우에 우리 헌법 안에 혁명을 정당화하는 말이 들어가면 자기 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말이 또 유행인데, 촛불혁명이라는 말도 헌정 중단을 의미하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그 말을 쓰면은 불법적으로 헌정 중단을 시키고 집권했다는 이상한 자기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분권공화국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라고 한 대목에 대해서 이 배보윤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담은 제1조는 매우 명확하고 핵심적인 이념 조항인데 지향한다는 단어는 내용과 범위 한계가 불분명하다.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지향이 뭐냐 이거예요. 왜 헌법에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느냐. 지향한다는 말은 언젠가는 그쪽으로 간다는 뜻인지 아니면 당장 해야 된다는 뜻인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선언적인 성격인 것인지 애매모호한 말을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방 분권 국가는 현실에서는 연방 국가를 의미합니다. 만약 이를 염두에 두었다면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나눠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방 국가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미국식의 주가 사실상 독립국가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을 한다면은 이게 연방국가가 되어버리는데 이것은 헌법이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다른 조항에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놓았습니다. 연방주의처럼 두 개의 주권을 규정해 놓은 것이죠. 혼란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이런 혼란과 충돌이 발생한 것은 공론화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놓으면은 제1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 다음에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이른바 지방정부의 주권이 어떻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고민 없이 이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대선 공약이기도 하니까 이런 개헌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공약이 헌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한 취지였다면
지방분권 국가라는 용어까지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면 중앙과 지방 간의 입법권과 사무 배정 문제를 놓고 혼란이 가중됩니다. 기자가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지방정부는 북한이 주장해온 연방제 통일안의 사전 단계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데 대해서는 이 헌법 전문가가 그런 의혹을 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 게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 조항에 근거해 남북한 연방제를 승인할 정당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북한과 연방제를 염두에 두고 했다면 나이브하거나 위험한 시도입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통일전선 전술에 불과합니다. 정치적 이념과 체제가 같아야 연방제가 가능합니다. 공산 전체주의인 북한과는 연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통일국민이 되어도 어느 한쪽으로 합쳐야지 연방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규정을 했는데 일단 지방정부, 분권국가 이걸 걸어놓고 좌익들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연방제도 가능하다. 북한과 낮은 단계 연방제, 더구나 6.15 선언에 그것이 적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갈 소지가 이번 개정된 헌법에 적혀 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 혼란을 부르는 걸 무릅쓰고 그 독소조항, 함정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헌법이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여러 군데서 그 가능성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공공성은 그렇다 쳐도 합리적 사용의 기준이 애매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는 개인이 결정할 몫입니다. 국가가 정하겠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자기의 재산인 토지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합리적이란 말을 누가 판단하느냐는 거죠. 합리적은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판단해야 되지 제3자인 국가가 재산 소유권자를 대신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서 재산을 수용한다든지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절대시하는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반드시 헌법 위반이 된다. 이런 지적입니다. 이 노동권을 부각시킨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됩니다. 이번 헌법에서 노동자의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동자가. 그것을 이분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꾸는 것은 노동권을 부각시켜서 사회주의 냄새가 난다고 보수 세력들이 보는 모양인데 용어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무원 노동 3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중 단결권 조항에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구절을 삭제해 정치 파업도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이분의 지적을 듣고 제가 그 대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분이 지적하는 제일 위험한 게 이겁니다. 바로 저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헌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34조 3항입니다. 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죠. 명쾌한 의도는
문장도 명쾌해지는데 뭔가 꼼수를 쓸 때는 문장이 복잡해집니다. 숨겨야 되니까요. 바로 이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은 일단 인정을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끔찍한 조항이죠. 군인이 노조를 만들고 파업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단 인정한 바탕에서 그러나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은 이 배보윤 변호사도 지적을 합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다. 헌법 제7조는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만들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파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헌법 7조에 위반된 겁니다. 그런 중대한 모순을 안고 있는 헌법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부분적 수정도 불가능합니다. yes, no밖에 없습니다. 가결이나 부결이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하나 모순되지 않는 것을 집어내야 되는데 이 졸속으로 밀실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명백한 모순이 이 헌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 헌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폐기해야 합니다. 이 헌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실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은 헌법 개정이라는 가장 중요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독재적으로 했다. 독단적으로 했다. 위헌적으로 했다. 불법적으로 했다. 이 헌법 개정안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신들이 말했던 법치, 민주 이것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가짜. 바로 1년 전만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핵심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개헌안이 국민 속이는 정치 선언서 같다. 설령 통과되어도 100%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도대체 이 개헌안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이것은 법대 1년, 2년 다닌 사람만 해도 이렇게는 만들지 않습니다. 쓰레기, 누더기, 난도질 이런 이야기가 나오도록 자초한 거예요. 자초. 문장은 아주 형편없는 문장이고. 자, 근데 아까 현역 군인까지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얼마 정도 이걸 크게 바꿨느냐 하면은 지금 현행 헌법 33조가 이렇습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헌법은. 즉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 없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라고 했습니다. 특수하게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 사람들만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런데 이걸 완전히 거꾸로 바꿨습니다. 즉 공무원은 원천적으로 노조를 만들 수 없는데 그게 합헌적입니다. 헌법 7조하고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무원은 군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노조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거꾸로 뒤집어 놓아버렸습니다. 이대로 하면 국가해산입니다. 국가해산. 군인이 파업권을 가지면은 북한군이 남침해도 이걸 싸울 거냐 말 거냐 서로 의논하고 파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 그 노조가 좌익 노조라면, 친북 노조라면. 그 다음에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노조를 가지고 파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헌법 33조는 지금 현행 헌법이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향상입니다. 근로조건의 향상.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파업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으로 내어놓은 걸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34조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가진다. 그 다음 노동자는 2항입니다. 34조 2항 노동 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해버렸습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말을 빼버리고 노동 조건의 개선과 그 뒤에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니까 노동 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 그는 노동자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노동자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 행동을 가진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정치적 파업도 가능하다. 정치적 행동도 가능하다. 정치적 파업, 이것을 합법화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조가 완전히 정치단체가 됩니다. 정치단체. 그러니까 노조가 들어가 있는 작업장은 다 정치판이 되어버립니다. 선거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합법화해 놓은 겁니다. 노동 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뭐를 가진다는 것과는 천지 차이의 계약을 해놓았습니다. 계약을 해놓았어요. 그 다음 이 배보윤 판사는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렇게 헌법 내용을 많이 바꾸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대에 너무 뒤처져 실효성 없는 조항만 최소한으로 개정하고 대부분은 기존 헌법의 해석으로 해결합니다. 이번 개헌안에서 또 놀라운 점은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대폭 늘린 겁니다. 현행 헌법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권리, 사회보장은 정책으로 한다는 원칙적인 조항만 있었는데 이를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하여 국가 지원을 받을 권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등으로 조목조목 대여해 놓았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 이런 식의 헌법 조항이 없습니다. 사회정책은 예산 범위에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헌법에 명시해 놓으면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면 병원 치료비를 국가가 다 대줘야 합니다. 이런 조항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짓입니다. 당초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부각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인데 이상한 방향으로 개헌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상한. 이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또 저의 생각을 여기에 덧붙인다면은 이것은 이 헌법에서 국민이란 말을 지우고 사람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안보, 반공에 대해서는 아주 무시하는, 특히 헌법 전문에서 저항운동사를 다 넣고 그러나 피로서 유교 남침을 저지한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땀 흘려서 이룩 한 경제발전의 이야기는 빼버리고 서울올림픽도 빼고 오로지 정부에 반대한, 대한민국에 반대한 것 중심으로 서놓은 것은 이 국가가 안중에도 없는 개헌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개헌안을 만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헌법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헌법이니까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헌법을 존중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이렇게 무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가 공동체는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가꾸며 지켜야 할 공동체인데 이 국가를 괴롭히는 대상, 공격의 대상, 그리고 뜯어먹는 대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납세자의, 이 노동자의 권익만 이렇게 나열해놓고 납세자의 권익, 세금 내는 사람의 권익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기업인, 군인은 홀대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오로지 노동자입니다. 오로지 노동자. 이렇게 이 헌법대로, 새로 만든 헌법대로 하면은 사회주의 독재체제로 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북한한테 먹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인이 파업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공산주의와 싸운 것, 그거 별것 아니다. 그것보다는 대한민국과 싸운 것이 더 잘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은 적법 절차를 짓밟은 독재적 개헌 작업입니다. 이게 진짜 국정농단이고 국헌문란이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악한 개헌입니다. 악한 개헌. 악한 개헌에 대해서는 착한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에 대해서 대충 좀 무관심합니다. 법조문을 제대로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법에 의해서 다스려졌다기보다는 이 도덕론에 의해서 미풍양속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이니까 서양에서 발달한 그 법치주의가 한국에 들어와도 아직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좌익운동권 선언문 같은 개헌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많은 검사, 판사, 변호사, 법학도 등 법률 전문가가 침묵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법기술자일수록 헌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이런 거죠. 법률 기술자는 많은데 헌법 수호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소멸치기 당하는 거죠.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법 위에 잠자는 국민은 나라가 소멸치기 당해도 계속 잠만 잘 것 아닙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골절 환자는 뼈를 이어줘야지 골절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마취시킨 다음에 뇌수술을 해가지고 영혼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